소해 작전은 현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기뢰를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기뢰는 대부분의 경우 함정의 진동이나 음향, 수압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그런 원리인데, 문제는 단 한 발만 터져도 그 위에 배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아군 해상작전의 길을 여는 우리 군의 새로운 소해 전력, 국산 소해 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주 세게 쿡!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기뢰란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일본만 살펴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잠수함과 B-29 폭격기를 통해서 이 주변에 대량의 기뢰를 살포하면서 사실상 해상교역이 봉쇄됐었고, 그로 인해서 물자와 자원은 물론 식량 부족 문제까지 야기됐습니다. 이는 원자폭탄과 함께 일본을 항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요. 이처럼 기뢰의 무서움을 잘 아는 미국과 일본은 현재 전 세계 소해 전력 1위와 2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소해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바로 소해 헬기 전력입니다. 일단 소해란 바다에 부설한 기뢰 등의 위험물을 치워 없애는, 즉 바다를 소재한다 그래서 소해 이렇게 부르죠. 그런 걸 말합니다. 현대전에서 기뢰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인데 설치는 간단하지만 제거가 매우 어려운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상교역로가 생명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처럼 소해헬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소요는 오랫동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늘 예산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도입하지 못하다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마침내 4대의 소해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의 MH-60S였으나 탑재되는 소해 장비의 개발 지원 문제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결국 해외 도입을 접고 해병대의 강습 상륙 헬기인 마리논을 베이스로 국산 소해 헬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지난 6월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아주 사실 필요합니다. 소해헬기가 운용되는 이유는 함정보다 압도적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뢰 제거 전문 함정인 남해급 소해함이 운용되고 있고, 그중 최신 함정은 길이 60m, 폭 10.5m의 700톤급 고성함입니다. 평시에는 해저 환경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하고요. 전시에는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 탐색 및 소해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고성함은 기존의 양양급 소해함보다 한층 강화된 기뢰 탐색과 제거 능력을 갖췄습니다. 정밀한 선체 위치 조절을 위해서 자동 함위 유지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기뢰 제거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해 전문 함정 쪽이 헬기보다는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함정과 헬기 모두로 소해를 병행하는 게 베스트죠. 그런 이유로 미 해군도 일찍부터 소해 헬기인 MH-53 계열을 다수 운용해 오고 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도 MH-53을 도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MCH-101로 대체해서 운용 중입니다. 사실 이상적인 소해 헬기는 미국의 MH-53이나 영국의 AW101처럼 페이로드가 크고 채공시간과 항속거리가 긴 대형 플랫폼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헬기는 가격이 비싸고 수량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운용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소수의 운용국들도 대부분 그 수량을 만족스럽게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에서도 수량이 많은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인 MH-60S에 AMCM, 즉 항공운용 대기뢰 체계를 탑재해서 소해헬기로서 MH-53과 함께 운용하고 있는 거죠. 국산 소해헬기도 이런 MH-60S와 AMCM의 조합을 본떠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AMCM은 소나, 즉 음파 탐지기나 항공 레이저 기뢰 탐지 체계, 즉 ALMDS를 통해서 수면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 있는 기뢰를 탐지하고요. 더 깊은 곳에 있는 기뢰는 AUV, 즉 자유령 무인 탐색 잠수정을 이용해서 탐색합니다. 이렇게 탐지된 기뢰는 AMNS, 즉 항공 기뢰 무력화 체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데요. MH-60S에서는 아처 PC라 불리는 원격 조종형 소형 어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뢰는 AMNS, 즉 무인 기뢰 처리 장비에 포함된 어떤 지뢰 제거용 무기인데요. 소나와 카메라가 달려있고 헬기에서 이 광섬유를 활용해서 조종합니다. 이 아처 PC가 기뢰를 직접 타격해서 폭파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국산 소해헬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소해 임무 장비 3종류를 탑재하는데요.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인 ALMDS와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AUV, 무인 기뢰 처리 장비 AMNS를 사용하는데요. 장비 자체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탑재량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MH-60S에 달린 AMNS는 4발의 아처 PC를 이 발사 플랫폼에 동시에 장착한 다음에 이 발사 플랫폼 전체를 수중에 내려서 넣을 수가 있으나 국산 헬기는 한 발씩의 아처 PC를 크레인으로 내려서 물속으로 넣는다든가 하는 식이죠. 아무래도 MH-60S에 비해서 마리너의 체급이 작다 보니 이런저런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육안으로 수면에 보이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T-16 기관총도 탑재될 예정이긴 합니다. 더불어 최대 탑재량은 ALMDS가 1기, 아처 PC가 3기, AUV가 4기이지만 이것들을 동시에 모두 탑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처 PC를 3기 탑재하면 AUV는 1기만 탑재하는 등 탑재 장비에 따라 공간 배분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소해 헬기는 앞으로 본격적인 시험 평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소해 헬기가 전력화되면 지금까지 함정에만 의존하던 우리 해군의 소해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은 틀림없습니다.